여기 좀도둑 3명에게 과거로부터 편지가 마법처럼 날아옵니다. 까마득한 밤, 좀 전까지 한탕을 치르고 도주하던 3명의 젊은 도둑들은 차량이 반정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근처의 낡은 빈집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손길이 없어 먼지가 쌓인 그 집은 알고 보니 오랫동안 잡화점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던 것. 도둑들은 이리저리 먼지를 피해 누울 곳을 살피던 중 갑자기 우편함으로 편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화들짝 놀라 경계하며 편지를 펼쳐본 3명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편지에는 잡화점의 주인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지금의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들은 당황하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여기 잡화점은 오래전부터 편지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주기로 유명한 나미야 할아버지의 잡화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가시질 않습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이곳에서 더 이상 고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어째서 편지 내용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대에서 벌어진 내용인 건지. 누군가 자신들을 골려주려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도둑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해가 뜨면 사람들 속에 숨어 도주하기로 하는데 3명 중 1명이 갑자기 편지에 답장을 보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유인즉 편지의 내용이 너무 간절하였고 자신들이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해줄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퉁명거리는 1명을 제외하고 남은 2명은 흥미로운 마음으로 답장을 써내려고 합니다. 이곳을 조사해본 룰대로라면 답장은 뒤쪽 문 우유 배달 상자에 넣어두면 당사자가 낮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들은 룰대로 답장이 담긴 편지를 우유 배달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자마자 편지에 자신들의 지문이 묻은 것을 떠올리고는 아차하게 됩니다. 곧바로 허둥지둥 우유 상자 안을 다시 열어보았으나 희한하게 자신들이 넣어둔 답장 편지는 이미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우유 상자에 넣어둔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내부에 특별한 장치나 인기척 또한 없었는데 순간 철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우편함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떨어집니다. 도둑들은 급히 편지를 뜯어 펼쳐 읽고는 그만 경악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편지의 내용에는 자신들이 보낸 답장에 대한 답신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황당한 얼굴을 한 3명은 다시금 답신에 대한 답장을 써 보내보려고 합니다. 과연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편지는 어떻게 서로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 밤이 지나면 3명의 좀도둑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책은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2012년도 작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소설이며 일본 국민 소설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유명한 책인데요. 작가는 다른 사람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의문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인쇄본으로 400쪽이 넘는 분량의 소설이지만 소설의 호흡과 흡입력, 구성과 연출이 너무나도 좋아서 마치 따뜻한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 빨려 들어가며 읽게 되는 마력이 가득한 책인데요.
살인이나 악의적인 소재가 없어도 이만큼 긴장감을 선사하며 독자를 빨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을 계속하게 만드는 소설. 각 단락의 단편 에피소드들이 모여 큰 그림을 이루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이내 완성되는 클라이막스에는 강렬하면서도 흐뭇한 카타르시스를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주고받은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들은 과거와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히가시노 게이고 저자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